call me a god. They call me a god. They call me a 네, 월요일 16일자 유가증권 공시 정리를 한 권희도라고 하고요. 발표 기업은 아래와 같이 있고요. 오늘 가장 중요하게 뽑은 회사는 해성 DS인데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반도체를 하는 회사인데 여기 공시가 이제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증가 30% 이상이 발생하면 이제 공시하게 되는 것 때문에 공시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랑 리드 프레임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 수익성이 매출은 20 몇 프로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130% 가려졌으니까 아주 크게 변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회사들을 볼 때는 수주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회사는 BK탐즈라는 회사였는데 이제 혁명 대행이 밝혀졌고요. 그 경영 검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미셀이라는 회사인데 줄기세포와 치료제 연구 및 제조 그리고 화장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4일에 울산 1공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피해를 살펴보려 했는데 울산 1공장, 2공장이 있는데 1공장에 대한 정확한 매출이 아직 자기들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해서 저도 이전 공시까지 살펴봤지만 정확히 찾아보기 힘들어서 추후에 공시를 보고 찾아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까무이엔시인데 매출의 상당 부분 80% 이상을 차지하는 토목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었는데 영업이 정지, 2달간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다음 회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회사인데 전환사채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만 보면 나쁘진 않지만 제가 지금 박혜기사님의 재무제표 분석법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그 자금이 자회사로 가는 것을 조금 조심해라 라고 하셨는데 딱 마침 이 예시가 그렇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일진 SNT로 이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깨림칙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덕성이라는 회사인데 지속적으로 이제 장내 매도를 하고 있어서 좋진 않다. 그리고 회사가 합성 피혁을 하는데 또 반도체와 LCD를 하는데 뭐지? 라는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찾아볼 예정입니다. 다음 또 금비라는 회사도 최대주주의 이제 장내 매도가 있었고 효성화학은 아시다시피 이제 케미컬 회사고요. 장내 매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에도 최대주주의 장내 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IHQ라는 회사인데 엔터 회사인데 개그맨 또 여러 있고 뺨형 박준영 씨도 있는 나름 유명한 엔터 회사인데 최대주주가 장내 매도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3%가량 해서 유의하게 쳐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주공 같은 경우에는 되게 호기심이 생겼는데 자동차용 주물류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세원 ENC가 이제 대주주인데 이것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전량을 매각을 했습니다. 제가 현물 출자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가지고 앞으로 좀 더 찾아볼 예정입니다. 이게 부동산을 나눠준 건지 어떤 방식인지 한번 찾아볼 예정인데 공시 자료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아지릴 같은 경우에는 수주액 증가 정정이 있었는데 20억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제 매출 대비 14.7%에서 15.3%로 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고 오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해성 DS가 매출이 엄청 많이 늘고 영업이익도 엄청 많이 늘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보자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코스닥 기업의 공시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기업은 총 6가지를 봤었는데 이 중에서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처음으로는 이제 ST팜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신약 원료 의약품이랑 제네릭 원료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 영업 실적 공시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50.4% 증가했고, 그다음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200% 이상 증가하면서 되게 크게 증가했고요. 다음은 이제 와이즈 버즈라는 회사인데, 얘네는 이제 온라인이랑 모바일 광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얘네도 이제 매출액 손익구조 변동 공시가 나왔는데,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은 한
20% 30% 가량 늘었는데 이제 당기 순이익에서는 20% 정도 마이너스가 났다는 공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거는 이제 해성 산업의 자회사인 해성 DS에 관련된 공시입니다. 총 두 가지 공시를 다뤘는데요. 일단 이 회사는 그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그 웨이퍼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그 매출액 손익구조 변동 공시가 나오면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되게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시로 그 신규 시설 투자 관련한 공시인데 이게 시설 증설로 3,185억이라는 그 자기 자본 대비해서 108.22%라는 되게 큰 금액의 시설 증설을 공시했고요. 투자 기간은 이제 약 3년 6개월 정도로 좀 이제 되게 큰 규모라서 한번 주목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본 것은 그 해성산업의 자회사인 해성 DS의 그 공격적인 시설 증설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은 이제 유의미한 그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임원 및 대량 보유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발표 기업은 6가지 정도 있는데, 펜젠이라는 기업은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나 위탁 생산, 그 다음에 바이오 개발 기술 이전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고요. 크리스탈 지노믹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장외 매수를 했습니다. 펜젠을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김영부에서 크리스탈 지노믹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유공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가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세원 ENC가 특별 관계자로 최대 주주로 있었는데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을 했습니다. 이 보유 주식이 3자 배정 기준 물량이었는데 이 물량을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세원 IM은 33%에서 23%로 지분율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세종 메디칼이라는 회사인데요. 의료용 기기를 하는 회사인데 복강경 수술 기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작년 말쯤에 경영권을 인도 카나리아 바이오엠이라는 곳에 인도를 했고요. 그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최근에 바이오 기업을 많이 인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1년에 헬릭스믹스를 포함해서 총 4개를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하고 나서 시비를 굉장히 찍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엠에서 인수를 하는 기업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킨앤스킨이라는 기업인데요. 화장품이랑 마스크를 제조해서 팔던 회사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원래 주주였던 사모그린 인베스트먼트가 약 3%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핑거스토리라는 기업인데요. 무협소설 컨텐츠를 하고 있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던 메이플 투자 파트너스가 어제자에 상한가를 가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애니메디 솔루션이랑 테크트랜스라는 그 기업의 공시를 찾아봤는데요. 먼저 애니메디 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그리고 제3자 배정을 상대로 이제 대상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이게 그냥 우선주가 아니라 전환 우선주라는 점에서 이제 최근에 뭔가 공부했던 게 나와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전환 우선주인데 이 전환 우선주는 이제 우선주는 배당을 더 주고 의결권이 없지만 전환 우선주는 이제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고 대신에 상환 부담이 없습니다. 네, 전환 상환 우선주라는 것은 이제 보통주로 전환도 가능하고 이익이
이 잉여금으로 이제는 상환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전원 사채는 이제 그거와 다른 점은 이제 이건 자본으로 계산이 된다는 점이고, 또한 이 전환 우선주는 이제 보통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희석 및 오버행 이슈를 체크해야 하며, 그리고 이제 PER 개선 시에 이제 우선주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16일 기타법인 공시 발표를 맡은 이원진입니다. 저는 이렇게 네 가지의 기업을 살펴봤는데, 이 넵튠, 카나리오 바이오엠, 넷마블 FNC의 공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글라이드의 공시를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공시 내용은 에코 캐피탈이라는 회사의 기업 어음을 매수한 공시인데, 우선 글라이드는 이렇게 닭고기 만드는 할인그룹의 식품 전문 유통 플랫폼 계열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쇼핑몰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할인 식품의 뭐 음식들을 거기로 납품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기업 어음 매수가 거기 이 에코 캐피탈로부터 빌린 돈을 기업 어음으로 사면서 뭐 차입금을 상환한 걸로 보이는데요. 흑자를 내기 어려운 이커머스 사업 특성상 자금 수혈을 위해서 단기 차입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라이드는 2021년에 40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영업 손실을 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72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3일에는 14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진행하였고, 거기에 할인 지주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인 지주가 계속 적자를 내는 회사에 어떤 이유에서 투자를 하는지 궁금해져서 자세한 내용을 내일 기업 발표 시간 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ok me in the eye and you'll see no hezzy. About to get real messy. I'll put you in a grade 16.